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제1회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면요.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 놓여 있는 나무 토막을 화살표 방향으로 잡아당겼다. 용수철이 원래의 길이보다 늘어났다. 나무 토막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방향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나무 토막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금 나무 토막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이쪽 방향으로 힘을 주어서 당깁니다. 자, 이렇게 힘을 주어서 당겼을 때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방향이니까 탄성력이라고 하는 것은 용수철이 늘어나려고 할 때 탄성력을 받아서 다시 회복되려고 하는 힘이죠. 그래서 회복되려고 하는 힘은 당연히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보기 중에서는 1번이 그렇게 이쪽 방향으로, 즉 좌측으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그림이 되어 있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인데요.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자, 매질의 한 점이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다. 자,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 자, 진동하는 획수. 자, 이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는 진동수죠. 이게 바로 진동수의 정의입니다. 진동수의 정의. 예, 따라서 그냥 바로 답이 나온 거죠. 그리고 헤르츠라는 물리학자의 이름을 따서 헤르츠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죠. 예, 따라서 이것은 진동수가 되는 거죠. 진동수. 참고적으로 진동수하고 늘 나오는 게 이제 주기하고 진동수하고 늘 서로 함께 붙어 다니죠. 자, 그래서 주기와 진동수는 서로 역수 관계에 있죠. 예, 그래서 주기분의 1이 진동수가 되고 진동수분의 1이 주기가 되고 그래서 서로 역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정도 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그림은 저항이 3오음인 꼬마 전구에 3V의 전압을 걸어준 전기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에 전류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꼬마 전구를 제외한 모든 저항은 무시한다. 자, 우선 직류회로입니다. 직류회로, 전기가 흐르는 것을 우리가 흘러가는 것을 회로,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직류회로입니다. 우리가 직류회로에서 전기 저항 R은 I분의 V로 정의를 합니다. 즉 저항은 전압에는 비례하고 전류에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V는 IR, 우리가 이런 식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지금 3V 3오음에 3V의 전압을 걸었습니다. 자, 그러면 I 이렇게 되는데 I는 그러면 나눠주면 1이죠. 그 암페아라는 물리학자를 기념해서 암페아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류 I는 1암페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1암페아인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자, 그래프는 온도가 다른 두 물체 A와 B를 접촉시켜 놓았을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고 열평형 상태의 온도를 물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기 온도가 나타나 있고요. 여기 시간이 분이든 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긴 분으로 해놨네요. 그래서 A는 이렇게 되고 B는 이렇게 돼서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30도예요. 자, 여기가 30도고 이쪽이 온도가 여기가 40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온도가 올라가는 방향, 이쪽이 시간이 증가하는 방향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랬을 때 열평형 상태의 온도, 열평형 상태의 온도를 묻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열이라는 게 평형을 이루려고 그러면 뜨거운 물체는 열을 내주죠. 그래서 뜨거운 물체는 열을 내주고 온도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요게 시간이 지나면서 뜨거운 물체가 열을 내주면서 온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뜨거운 물체가 내준 그 열을 차가운 물체가 열을 흡수해서 자신은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차가운 물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상태를 표현해 준 것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보았을 때, 자, 이제 뜨거운 물체가 열을 내줄 수 있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차가운 물체도 열을 받는 한계가 있을 텐데 내준 양만큼 받으니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르게 되면 이건 평형선을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열평형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30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자, 5번인데요. 자, 그림과 같이 무게가 10N인 물체를 지면으로부터 1m 높이까지 들어 올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지면에 이렇게 물체가 있어요. 근데 이 물체를, 웨이트가 10N이에요. 근데 이 물체를 지면으로부터 1m를 옮긴 거예요. 이렇게 지면으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m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해당하는 일의 양을 물었거든요. 일의 양. 자, 일의 양은 우리가 정의하기를 힘 곱하기 거리로 정의를 해요. 힘 곱하기 거리. 자, 그런데 힘, 뉴턴이죠. 뉴턴의 단위로 붙어 있으니까 여기는 힘 10. 자, 힘은 10N이고요. 거리는 1m를 들어 올린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10Nm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뉴턴메타를 주울이라는 물리학자를 기념해서 주울이라는 단위를 쓰죠. 그래서 10주울이 되겠어요. 이것은 답이 2번으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5번은 자 2번에 이 보기가 10주울로 나와 있어서 5번에 2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6번인데 자, 그림은 A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곡선을 따라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래서 A에서 D까지 중 속력이 가장 빠른 지점은 그랬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그림이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지면 표시 이렇게 돼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최저점이에요. 여기가 최저점이고요. 우리 보기에 A점, 그 다음에 여기 B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C점,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D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이제 쇠구슬이 쭉 미끄러져 내려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당연히 보존의 법칙.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플러스 자, 위치 에너지의 합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 일정하거든요. 그럼 이때는 높이가 높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돼요. 운동 에너지가 제일 적겠죠. 반대로요. 여기는 이제 적당히 있을 거예요. 위치 에너지 요만큼 있고 그만큼 위치 에너지의 감소만큼은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위치 에너지, 이만큼이 운동 에너지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운동 에너지, 이만큼이 위치 에너지로 봐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운동 에너지가 제일 큰 거, 속력이 제일 운동 에너지라는 게 여러분 알겠지만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그러다 보니 제일 크게 나오는 건 속력이 제일 크려면 얘가 제일 크면 되죠. 그러니까 1, 2 다 떨어져서 위치 에너지는 0 되고 전부 운동 에너지로 바뀔 때가 제일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정답은 CG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보기에 3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인 거죠. 자, 물리 영역인데요. 사실 이제 이 문제는요, 그러니까 우리 2021학년도 자, 1회차 때는 물리가 총 6문제 나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게 전부 물리 영역 문제였어요. 보시면은, 어렵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번은 좀 어려워지겠죠. 이거보다는. 그래서 첫 시험이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쉽게 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다음 시험은 어려울 테니까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제 다음은 이제 7번 문제인데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화학 영역이에요. 화학 영역. 그래서 7번 문제를 볼게요. 7번 문제. 자, 그림은 25도씨의 물에 잉크를 넣었을 때 잉크가 확산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랬을 때 25도씨의 물과 비교했을 때 잉크가 더 빠르게 확산되는 물의 온도는 하고 물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자, 이렇게 비커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스포이드로 잉크를 떨어뜨려 줬습니다. 그럼 이제 잉크가 이렇게 퍼져 나가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물에다가 잉크를 넣었을 때. 근데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얘가 25도씨의 물이에요. 자, 그런데 확산 속도를 결국은 빠르게 해주려면 확산이 가장 잘 되는 게 몇 도씨일 때냐. 그러니까 보기 중에서 지금 1번은 0도씨고요. 2번은 10도씨고요. 3번은 20도씨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50도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온도가 뜨거우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요. 그래서 온도가 높다. 그러면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져요. 분자 운동 활발. 자, 분자 운동이 활발하다. 분자 운동이 활발하다는 얘기는 잘 섞인다는 얘기겠죠. 잘 섞이기 때문에 그만큼 확산도 잘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온도가 가급적 높아야 돼요. 그래서 보기 중에서는 당연히 4번이 되는 거죠. 온도가 가장 높을 때. 참고적으로요. 참고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하겠지만 분자 운동 에너지 자 2분의 1 mv 제곱은 2분의 3 kT라는 식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온도에다가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건데요. 273도에다가 섭씨 온도를 더한 이런 식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에 가서 배우게 될 텐데요. 이것처럼 자 분자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 직접적인 비례 관계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거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온도가 높다. 그러면 분자 운동이 활발하다. 그러면 확산도 잘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8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8번 문제인데 그림은 여름철에 물놀이 후 물 밖으로 나왔을 때 몸에 묻은 물이 기화하여 추위를 느끼는 상황이다. 이때 물이 흡수하는 열 에너지는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들도 물놀이 가서 경험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있다가 이제 밖에 나와서 있으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몸이 으스스해지고 약간 추위를 좀 느끼죠. 자, 이것은 이제 액체였던 게 물이었던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주위의 열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내 몸이 서늘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이것을 기화열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열은 기화열. 그런데 그 기화열이 지문의 1회, 보기의 1회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여름에 더울 때 마당에다 찬물을 뿌려줘서 주위를 선선하게 하는 것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인데요. 다음은 자, 리튬의 원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리튬 원자의 전자의 개수는 그랬어요. 그러면 리튬, 자, 이게 원자번호 3번이잖아요. 자, 원자번호 3번인데요. 전자수가 곧 원자번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자의 개수는 곧 3개고요. 이걸 또 그림으로 또 그려줬어요. 여기다가. 자, 플러스 3 해서요. 가운데 핵을 그려줬고요. 여기에 이렇게 전자들을 친절하게 그림에 또 3개를 표시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틀리는 학생은 없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이요. 자, 다음 중 원소의 이름과 원소의 기호를 옳게 짝지은 것 그랬는데, 자, 첫 번째 보니까 황이라고 해놓고 헬륨을 써놨어요. He. 아니죠. 황은 자, 설퍼 S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헬륨으로 해놨으니까 틀렸고요. 자, 칼슘은 맞죠. Ca, 칼슘. 칼륨은 K고 둘은 구별하셔야 돼요. 칼슘. 지금 맞게 돼 있는 거 찾는 거니까 10번의 정답은 요게 맞게 표시가 돼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나트륨. 나트륨은 당연히 Na죠. 나트륨. 예, 그래서 나트륨은 Na. 근데 여기는 뭐 Li, 리튬을 써놨어요. 자, 그 다음에 플로우린, 플로우르라고 하는 건데, 자, 플로우르, F죠, F. 플로우르, F. 그런데 여기는 K로 써놨어요. 칼륨을 써놨죠. 그래서 여기서의 정답은 요 칼슘을 표시한 2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11번. 11번. 자, 그림은 어떤 액체의 물질의 가열 곡선이다. 자, AD 중 온도가 일정한 구간은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점수를 그냥 주는 거죠. 우리 학생들에게. 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온도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이 가열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가열 시간, 시간이 흐르는데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건 온도가 상승하는 구간이에요. 근데 온도가 일정하대요. 시간이 지나도 온도가 일정한 여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여 구간이에요. C 구간. 이게 또 보기 C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3번 보기가 C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요. 그쵸?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열은 가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열 시간이 이제 계속 되고 있으니까 열은 가해지는데 온도는 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이래서 이때는 이제 끓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열은 가해주지만 자, 온도는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화학적인 현상을 여러분들이 몰라도요, 그냥 그래프만 봐도 여기네 하는 거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매우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12번. 자, 메테인이 산소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이다. 기억에 해당하는 물질은 자, CH4 메탄이죠. 거기에다 2하고 네모를 비워놨어요. 그렇게 하고 CO2하고 여기 EH2O 이렇게 되는 이런 화학 반응식에서요, 여기를 채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 자체를 이렇게 냈어요. 메탄이 산소와 반응하여, 메탄이 산소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든다. 그럼 여기 들어갈 건 당연히 산소죠. 그래서 이거는 글을 읽을 줄만 알면 그냥 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O2가 되고요. 다만 우리는 이제 공부를 위해서 맞춰봐야 되죠. 이쪽에 반응 물질에 C가 하나 있으면 여기도 C가 하나, H가 4개 있으면 H도 4개. 아, 그러면 여기 2개, 그 다음에 O가 2개. 그쵸? 4개구나.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O2가 들어가서 2가 되겠죠. 그래서 EO2 이렇게. 다음 시험에는 만약에 난다 그러면 요런 데를 비우겠죠. 개수를 맞춰보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는 이것처럼 쉽게는 안 나올 테니까요. 이 문제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2번은 1번이 산소로 되어 있어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인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화학 영역도 끝이 났네요. 자, 그래서 이제 생물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생물 영역. 자, 13번 문제인데요. 자, 다음은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해서 양분을 만드는 광합성이다. 그래서 광합성 과정을 출제한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물 해서 여기는 이제 빛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죠. 자, 빛 에너지를 받아서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 산소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물은 뿌리로부터 빨아 올릴 거고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서 우리 인류에게 또 기타 호흡하는 동물들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여기는 이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에너지원을 얻으면서 산소를 방출해주는 그와 같은 작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즉 광합성이죠. 그게 따라서 여기는 포도당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은 2번이 보기가 포도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번입니다. 다음 중 식물체 내에 물이 수증기의 형태로 잎의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간다. 자, 기공이 나왔죠. 잎에 있는 기공이 하는 역할이 뭐죠? 수분 증발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증산작용 한다 그러죠. 증산작용. 자, 그래서 증산작용이 잘 되려 그러면 어떤 날 더 잘 될 것이냐. 맑은 날, 그렇죠. 그런 날 뭐 더 잘 된다. 그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쉽게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증산작용은 다시 출제되겠죠. 그래서 증산작용에 대한 내용을 또 다시 한번 찾아서 보강학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15번인데요. 자, 다음은 녹말이 침 속에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소화되는 과정이다. 단맛이 나는 물질이 뭐냐 그랬는데요.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가. 자, 녹말에 자, 이제 침 속에 아밀라제가 들어오죠. 자, 아밀레이스의 작용에 의해서 얘가 단맛이 나는 무엇으로 바뀌겠느냐거든요. 엿당이죠. 엿당. 엿 있잖아요. 단맛 나는. 그러니까 당연히 녹말이 엿당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입속에서 먼저 1차 소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1단계 소화입니다. 당연히 여긴 엿당이죠. 보기에도 1번이 엿당으로 돼 있고요.
2번 지방, 3번 단백질, 4번 쓸개즙 될 게 몇 땅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은 16번. 그림은 모형을 사용하여 호흡 운동의 원리를 알아본다. 실험 과정에서 자, 고무막을 아래로 당긴다 그랬습니다. 자, 고무막을 아래로 당긴다 그랬는데 자,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요. 여기를 고무막인데요. 이렇게 고무막으로 여기를 당겨요. 이렇게 고무막으로 당기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와서 두 갈래로 요게 이제 이렇게 갈라지면서 여기 이렇게 주머니의 모습을 그려 놓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A, 요거를 A로 이렇게 표시를 했네요. 그 다음에 여기를 B 이렇게 표시를 했고 여기를 그냥 이 빈 영역을 C로 표시했어요. 그리고 이게 고무막이에요. 그리고 이게 당긴다. 자,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에서 여기를 당긴다. 그러면 여기는 공간이 넓어지니까 저기압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저기압이 되니까 들어오겠죠. 고기압에서. 그래서 공기가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게 되고 여기는 그러면 팽팽해지겠죠. 공기가 들어오니까 팽팽해지죠. 그래서 팽팽해진다라고 서술한 2번이 정답이에요.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A를 통해서 공기가 나간다. 여기를 당기는데 있을 수 없죠. 당연히 저기압 되니까 들어오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틀렸다는 거를 그냥 보시면 알겠죠. 그 다음에 C의 부피가 감소하나요? 당겨주는데 늘어나죠. 부피가 늘어나죠. 그러면 부피가 늘어나면 압력은 감소하죠. 근데 여기서는 압력은 증가한다라고 또 써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거저주는 그런 상식적인 문제가 됩니다. 자, 다음은 17번 문제예요. 자, 다음은 사람이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단맛, 짠맛, 신맛 등을 느끼는 과정이다. 그래서 네모 안에 맞는 감각기관은 그랬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비워놓고요. 맛세포라고 돼 있고요. 이게 미각신경을 건드리고 이게 뇌로 전해진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들어갈 게 뭐냐는 거죠. 그리고 보기에는 보니까 눈. 자, 이게 1번이에요. 이 귀. 그 다음에 3, 혀. 이렇게 돼 있고요. 4, 피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당연히 혀겠죠. 혀에 존재하고 있는 맛세포. 예, 그래서 혀에 존재하고 있는 맛세포니까 당연히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죠. 자, 18번. 자, 그림은 사람의 혈액을 구성하는 성분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D 중 오목한 원반 모양이며 산소를 운반한다. 자, 산소 운반 그것만 그냥 보셔도 되죠. 산소 운반. 자, 적혈구. 그래서 적혈구 또 친절하게 적혈구 그려놓고 이름까지 적혈구라고 써놨어요. 1번 보기가 바로 그렇게 돼 있어요. 당연히 1번이고요. 백혈구, 참고적으로 B는 백혈구를 표현해 놨는데요. 자, 백혈구는 당연히 식균작용. 자, 몸에 침투한 세균을 죽이는 백혈구. 그런 것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가 고름이라 그래서 짜내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백혈구가 이제 식균작용을 하면서 같이 죽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고름의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백혈구, 식균작용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혈소판도 거기 보기에 있네요. 자, 혈소판은 여러분 알다시피 혈액의 응고죠. 혈소판은 혈액 응고. 이거에 관여하고 있는 거고요. 자, 혈장도 있거든요. 혈장 보기에. 이건 노폐물 운반이죠. 자, 노폐물 운반. 자, 혈액 속에 노폐물을 운반해주는, 그래서 다른 보기들도요.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살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적혈구의 기능, 산소 운반. 요게 답이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생물 영역, 하나 더 있군요. 19번 빠뜨릴 뻔했네요. 자, 19번. 자, 그림은 순종 황색완두 YY. 자, 이 YY. 자, 순종 황색완두. 자, 순종 황색완두를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순종 녹색완두. 자, 이것은 YY. 자, 이것은 순종 녹색. 순종이죠. 두 개 같은 문자니까. 그 녹색. 이거는 황색. 자, 순종이에요. 그렇게 해서 얘들을 일종 잡대를 만들었어요. 잡종 일대를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오고 여기에서 하나 오겠죠. 그래서 YY. 자, 여기에서 YY. 자, 이렇게 돼서
잡종 일대를 이렇게 만들어 주면 하나 오겠죠. 그래서 얘는 y, y 이런 형태로 되겠죠. 근데 이 표현형은 당연히 y가 우성이기 때문에 y의 형태로 나타나겠죠. 황색 형태로. 그랬지만 여기서는 문제는 뭐 그냥 이게 뭐냐라고 묻고 있거든요. 여기서 나타나는 유전자 형태가 뭐냐? 당연히 대문자 y와 스몰 y 한 개씩이죠. 자, 그게 보기가 2번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인 거죠. 이것도 매우 쉬운 기초 문제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생물 영역 전부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지구과학 영역으로 갈 건데요. 지구과학 영역도 전부 문제가 평이합니다. 자, 지구과학 영역 보도록 하죠. 자, 20번부터 시작인데요. 자, 지구과학 영역 20번. 자, 그림은 암석의 순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와 D 중 퇴적암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자, 여러분 퇴적암을 찾으려 그래요. 퇴적암을 찾으려면 전 단계를 찾아야죠. 퇴적암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겠어요? 퇴적물이 있어야죠. 퇴적된 물. 자, 퇴적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압력을 받고 고온이고 하면서 이제 그게 암으로 바위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답은 당연히 B, 퇴적암. 퇴적암. 그래서 여기부터 출발해서 얘 목적물이 뭐냐를 물었거든요. 당연히 여기선 퇴적암이죠. 그러면 퇴적암이 이제 또 열과 압력을 받아요. 이게 열과 또 압력을 받는다. 우리 공부 좀 해보자고요. 이게 열과 압력을 받는다. 그럼 변성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암석의 순환에서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알아두고요. 또 변성암이 녹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녹아요. 이게 바로 뭐가 돼요? 마그마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마그마가 되는 거고요. 또 이제 마그마가 분출하겠죠. 분출해서 식으면 화성암이 되는 거죠. 분출해서 식으면 자 화성암이 되는 거죠. 분출해서 이제 식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도는 거죠. 암석의 순환.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매우 쉬웠어요. 2번. 자, 21번 볼게요. 자, 다음 중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된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나와 지표로 분출되는 현상. 화산활동이죠. 당연히 화산활동. 그 지문이 3번이에요. 답은 화산활동. 매우 쉬운 문제죠. 역시. 자, 22번 볼게요. 22번. 그림은 자,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의 곡선을 나타냈다. A에서 D 공기 중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큰 것은 이거는요. 또 이것도 그래프만 보면 되네요. 여기 기온 이렇게 써놓고요. 이쪽이 기온이 증가하는 방향이고요. 수증기량이라고 써놓고요. 여기를 킬로그램당 얼마가 수증기가 들어있느냐, 맥시멈 들어있느냐를 써놨어요. 이게 포화 수증기량이거든요. 이거 자체가. 그리고 그래프는 여기 A점, B점, C점, D점 이렇게 해놨어요. 당연히 D점일 때가 제일 높죠. 그래서 이거는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큰 것하고 물었어요. 당연히 D점이 가장 크죠. 온도를 만약에 물었다 그러면 다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큰 것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죠. 얘가 제일 높죠.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잖아요. 이것도 그래프만 보면 그냥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보죠. 자, 23번. 자, 그림은 해수의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이다. 매번 나오는 문제죠. A에서 D 중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구간. 자, 그 문제인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그래프만 볼 줄 알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사실 이번 출제는요, 조금 심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평이했습니다. 자, 깊이 메타로 이렇게 표시됐고요. 방향이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실 땐 항상 어디로 증가하는 방향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프 또 이쪽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온도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쪽은 온도가 증가하는 방향, 이쪽은 깊이가.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래서 여기가 A 영역, 그 다음에 여기가 B 영역, 여기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편의상 그냥 C 영역 이렇게 해서 여기를 D 영역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요거는 사실 보세요. 이거는 자, 깊이에 따라서 여기는 쭉 가보면 깊이가 이렇게 깊어지는데 온도가 일정하죠. 온도 변화가 없는 영역이죠. 이건 깊이가 이를 가면 깊이가 깊어지는데 보세요. 온도들은 계속 떨어져요. 그죠?
예, 그래서 온도는 깊이는 이쪽으로 가면 깊어지는데 해당하는 그래프 값은 하강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수온이 급격히 낮아진다. 이쪽을 수온 약층 뭐 이렇게 불렀잖아요. 수온 약층이라고.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B번이고, 이런 데들은 이제 보시게 되면 깊이 들어갔죠. 깊이 들어갔는데 온도는 일정해요. 이제 더 이상 뭐 들어간 데에서 더 차가워지거나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데들은 이제 심해층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해층에도 어류가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한없이 차가워진다 그러면 다 얼어서 살 수 없게 되겠죠. 여기 CD는 사실 별 의미는 없죠. 근데 시험 문제 낼래니까 A, B, C, D 그냥 형식상 나눈 거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요것이 23번의 문제였고요. 자,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B 해서 2번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24번. 자, 그림은, 자, 태양계를 물리적 특성에 따라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나눴다. 그래서 이쪽이 질량이네요. 그래프 잘 보시라 그랬죠? 질량. 그 다음에 이쪽이 평균 밀도예요. 평균 밀도. 자, 이쪽이 평균 밀도가 증가하는 방향을 이렇게 표시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다 친절하게 지구형 행성, 예, 이렇게 해서 해놨고요. 그림을 출제를 그렇게 했어요. 이쪽을 목성형 행성, 예,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랬을 때 목성형 행성에 속하는 것, 그래 놓고 목성형 행성이 이쪽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속하는 게, 자, 목토천해가 있잖아요. 목토천해. 예. 자,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그죠? 목토천해. 자, 그래서 이 목토천해, 자,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구형 행성에는 당연히 뭐뭐가 있을까요? 지구형 행성, 수성. 수금지화죠. 뭐, 수금지화. 예, 이렇게 있다고요. 그러면, 자, 이거는 이제 해석해보면 무슨 뜻이냐면, 자, 얘는 질량은 커요. 얘가. 질량은 큰데 반면 밀도가 낮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스형 행성인데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가스도 다 더하면 무게는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무게는 큰데 밀도 딱딱하진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포진하게 돼요. 그래프상. 근데 얘는, 자, 질량은 그렇게 안 크죠. 이거에 비하면. 근데 딱딱해요. 그러니까 암석형 행성이고, 자, 그래서 여기에 포진해요. 그래서 다음 시험은 이런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문제, 그걸 묻는 문제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굉장히 쉽네요. 목성형 행성에 속하는 것은 이라고 해놓고 지문을 보니까 1번이 수성, 2번이 금성, 3번이 화성, 4번이 목성. 이거죠. 이건 그냥 거저 준 거죠. 자, 거저 준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25번 문제요. 자, 지구에서 바라본 우리 은하의 일부로 그림과 같이 밤하늘에 희뿌연 띠 모양으로 관측된다. 희뿌연 띠, 밀키웨이, 그죠? 밀키웨이, 은하수. 밀키웨이,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하수죠, 은하수. 그래서 이거는 정답 자체가 지금 4번으로 그냥 끝나요. 1번이 멘틀, 2번이 흑점, 3번이 오존층, 4번이 은하수. 세상에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내는 경우가 또 있을까요? 앞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밀키웨이 그냥 준 거네요. 답은 4번. 자, 이렇게 지금 해설을 해드렸는데, 지금 해설을 한 제 입장에서 또 학생들의 공부를 어떻게 학생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쉬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이거보다는 분명 어려울 테니까, 예, 좀 생각을 가다듬고요. 예, 안일하게 대처는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해설하면서 부연 설명한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보강 수업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